네, 굿모닝 글로벌 기획 특집 시간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TV 디스플레이 소재로 OLED의 채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는 물론이고요. 글로벌의 OLED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까지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기업 중에 OLED와 관련된 종목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왜 이 기업들의 주목을 해야 하는지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출시된 아이폰 13의 전 모델이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샤오미 또한 이 OLED TV를 출시하면서 상당히 판매고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나서면서 관련 시장에도 돋보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디스플레이 시장 현황과 더불어서 이런 전망에 대해서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디스플레이 시장이 보통 이제 LCD와 OLED로 나눠집니다. 이 두 기술의 차이점을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이 LCD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여러 역할을 하는 다양한 층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주로 이제 LCD 같은 경우는 이 발광층이라고 해서 백라이트라는 이제 그 층이 빛을 내고요. 이 빛이 컬러 필터라는 거를 통과하면서 좀 색을 구현하는 기술이고요. 반면에 OLED라는 거는 백라이트가 없이 이 발광층에서 자체적인 레드, 그린, 블루 이 3원소의 색깔이 다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두꺼운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LCD와 OLED의 점유율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주로 이제 뭐 스마트폰, 차량용 디스플레이, 뭐 노트북과 같은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이제 OLED 점유율이 24% 정도이고요. 그리고 그 중대형 패널 시장, 그러니까 TV 위주로 구성되는 중대형 패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LG 디스플레이만이 OLED 패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은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LCD가 아직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LCD와 OLED의 기술을 좀 비교해 보면 이 디스플레이 특성을 나타내는 응답 속도, 뭐 전력 소모량, 뭐 유연성, 명암비 모든 지표에서 사실 OLED가 훨씬 우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CD가 점유율이 더 높은 이유는 아직까지는 이 OLED가 등장한 지 LCD보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생산 수율이나 생산 공정의 효율화 과정이 아직 잘 진행되지가 않아서 일단 가격이 압도적으로 좀 비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OLED가 아무래도 유기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기나 수분에 약해서 아무래도 수명 특성이 조금 약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아직까지는 OLED가 침투율이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말하면 결국에 가격이 낮아지고 수명 특성이 올라가게 되면 OLED의 침투율이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 OLED 관련된 수혜주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한중일 업체들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OLED와 관련한 미국 대표 기업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OLED 관련 매출 비중이 100%인 기업을 투자하는 것이 좀 이렇게 OLED 시장의 수혜를 강하게 입을 수 있는 종목일 텐데요. 이 전 세계 두 가지 종목만 이 OLED 100% 기업입니다. 일단 한국의 덕산네오룩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자세히 말씀드린 미국의 UD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업, 그러니까 이 UDC라는 기업에 대해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UDC라는 기업은 이 OLED 관련된 특허만 5,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이 팹리스 기업이고요. 이 팹리스라 하면 결국에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이 PPG 인더스트리라는 이제 소재 업체한테 이 위탁 생산을 맡겨서 이 제품을 받게 되고요. 주로 OLED에 들어가는 발광층에 들어가는 레드, 그린, 도판트 제품을 이제 생산을 맡기게 되고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받은 제품을 이 한국의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들, 뭐 중국의 BOE 같은 업체들한테 팔게 되고 이런 재료 판매 매출이 전체 매출 한 60% 정도로 보면 됩니다. 나머지 40%는 어떤 거냐면 이 5,000개 정도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OLED 관련 패널 제조사들이나 소재 제조사들이 이 특허에 대한 이 로열티 수익이나 그리고 이제 라이선스 수수료를 이 UDC한테 납부해야 됩니다.
이런 특허 수수료가 40%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이 OLED 시장이 커갈수록 재료 판매도 늘어나고 이 특허 및 라이선스 수수료나 이제 로열티 수수료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OLED 시장이 증가할수록 이제 크게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UDC가 어떤 줄임말이죠?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뭐 관련한 딱 독점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풀이가 되네요. 그렇다면 레드 그린 도파트 시장에서의 독점 구조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네, 투자자들이 사실 2013년 정도부터 많이 우려했던 사항인데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까지도 UDC는 압도적인 독점 기업입니다. 주로 세 가지 전략으로 이 UDC가 독점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UDC가 특허가 만료되게 되면 더 세분화된 특허를 발빠르게 출시합니다. 2014년 때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경쟁사들이 하도 소송을 많이 제기해서 유럽 쪽에서 이제 그 UDC가 만드는 인광 도판트 기술 특허가 이제 취소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 이리듐으로 만드는 인광 도판트 특허가 만료되니까 이리듐을 가지고 이 분자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특허 두세 개를 더 추론을 해서 이 독점 구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략은 특허가 만료되면 더 세분화된 특허를 추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전략은 사실 소재 기술이라는 게 이 자본력보다 무조건 경험입니다. 근데 동사가 사실 이 인광 도판트라는 제품을 가장 오랫동안 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예로 머크라는 회사가 이 UDC라는 기업보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기준으로 거의 70배가 높은 굉장히 큰 자본력을 자랑하는 회사인데 아직까지도 UDC가 이제 만들고 있는 제품 시장에는 진입도 못하고 있고요. 이런 이유가 이제 무조건 소재는 사실 이 적합한 분자 구조 레시피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경험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 양산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발광 소재라는 게 이리듐이라는 희토류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녹는 점이 굉장히 높아서 이게 그 분자 구조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생산 경험이 이 PPG 인더스트리와 이 UDC 파트너십에만 거의 20년 넘게 쌓여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시작을 하더라도 이 양산 경험에서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UDC의 독점 구조가 지켜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분화된 특허 출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오랜 파트너십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특징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 기업 말고도 OLED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에 또 다른 이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UDC의 투자 포인트를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두 가지가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광 블루 도판트 상용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는 아직 레드랑 그린 도판트만 이제 진출해 있는데요. 아직까지 인광 블루 도판트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빛의 파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레드가 가장 길고 그린이 중간이고 블루가 가장 짧은데요. 이 짧다는 말은 이 더 많은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블루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소자가 충반정되는 과정에서 이 소자가 되게 빠르게 수명을 좀 소모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블루 도판트는 아직 상용화되지를 않았는데 이 원인은 밝혀진 상태고요.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5월에 진행한 디스플레이 위크라는 세계적인 행사에서 이런 블루 도판트를 UDC 물질을 사용해서 이제 상용화하는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이 블루 도판트 상용화 시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업에 끼친 영향을 좀 고민해보면 매출이 거의 2배 이상 증가하는 이슈고요. 왜냐면은 당연히 레드, 그린, 블루 다 도판트 판매량 자체는 비슷할 텐데 이 레드에서 블루로 갈수록 기술력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판가가 월등히 높습니다. 일례로 레드보다 그린이 2배 이상 높거든요. 그럼 블루도 역시 같은 판매량을 기록하더라도 판가가 그린보다도 2배 이상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되게 되면 매출이 거의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고요. 이 두 번째 좀 이제 혁신적인 기술은 OVJP라는 기술인데요. 이게 디스플레이 증착 공정에서 한 3단계 정도 혁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진공 염을 증착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방식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재료를 많이 소모하는 단점이 있고요.
이 다음으로 나온 게 잉크젯 프린팅이라는 건데 이거는 소재의 수명을 좀 빨리 닳게 하는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를 다 좀 이제 개선한 즉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사실 저희가 9일에 당사에서 발표한 그 한 권으로 끝내는 OLED 기초 소재 그 이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키움 당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좀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두 가지 때문에 매출액이 급하게 레벨업이 될 수 있어서 당사가 지금 UDC가 지금 PER 50배 이상 좀 고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블루 도판트의 상용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요. OLED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혹시나 우리가 좀 갖고 가야 할 리스크, 잠재된 리스크가 있을까요? 네, 일단 사실 펀더멘털적인 비즈니스의 리스크는 많이 없는 상태인데요. 단지 조금 이제 두려운 것은 이게 지금 PER 50배 정도로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좀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금리가 좀 이게 지금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고퍼주들이 아무래도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흔들리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UDC라는 종목에 접근하실 때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에 지금 점유율이 한 20% 수준이면 이 OLED 점유율이라는 게 100%로 간다라는 가정이라면 정말 매출액이 몇 배씩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투자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테이퍼링에 따른 이 고퍼주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